순노르TV. 안녕 낑낑이들아. 오늘은 노르가 바빠서 내가 대신 설명을 해주려고 한단다. 다들 너무 놀라지 말고 잘 들어주길 바래요. 오늘 소개해줄 신비한 포켓몬은 바로 피존2. 바로 우파루파라는 생명체란다. 아이고 얘네가 아니에요. 바로 바다의 천사라고도 불리는 우파루파란다. 다들 한 번쯤은 이 우파루파란 생명체를 본 적이 있겠지요? 사실 이 우파루파란 이름은 일본에서 상업용으로 팔기 위해 만든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멕시코어로 물속에서 놀고 자빠졌다는 뜻의 엘솔로틀 또는 편의상 멕시코 도롱뇽이라고도 부른단다. 이 우파루파들은 자라는 환경에 따라 생김새가 천차만별로 변하는데, 사실 우파루파는 더럽게 못생겼다는 걸 알고 있니? 이외에도 우파루파들에겐 생각보다 많은 비밀이 감춰져 있단다. 오늘은 이 신비한 생명체 우파루파에 대해 알아보자꾸나. 그럼 고고싱. 첫 번째 사실, 우파루파는 진화를 할 수가 있어요. 우파루파는 우선 도롱뇽이기 때문에 알에서 태어난단다. 알의 모습은 개구락지 알과 거의 유사한데, 이곳에서 아주 귀염 터지는 새끼 우파루파가 태어나게 되지. 예, 난 우파루파 새끼예요. 그런데 다른 도롱뇽들은 개구리처럼 올챙이 단계에서 점점 앞다리와 뒷다리가 자란 뒤 이 올챙이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체적인 모습이 늘씬한 도매뱀처럼 변하지만, 우파루파는 유전적으로 갑상선 호르몬 결핍이 있기 때문에 변태하지 않고 타고난 귀여운 외모를 간직한 채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단다. 이 사진은 좀 징그럽게 나왔구나. 아무튼 이를 변형 없이 성숙한다 하여 유형 성숙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우파루파도 조건만 갖춰지면 성체로 진화가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니? 알고 있다고? 어쩌라고? 우파루파를 진화시키는 방법은 바로 외부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주사하는 건데, 호르몬이 투여된 우파루파는 몸이 갑자기 빛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소리와 함께 변태를 하진 않고 그냥 요상한 도롱뇽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단다. 요상 뭔가 갓 태어난 두더지 같지 않니? 아무튼 이 과정에서 우파루파는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특이한 구조의 아가미가 사라지게 되고, 폐가 발달하게 되어 더 이상 물속에선 살 수 없고 육지에서만 살 수 있게 된단다. 하지만 이런 모습의 우파루파가 보고 싶어서 일부러 갑상선 호르몬을 투여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완전 변태를 할 경우 우파루파는 1년도 못 살고 도롱뇽 다리를 건너게 되기 때문이란다. 만약 비행기 같은 곳에서 우파루파를 우연히 죽게 된다면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잘 보살펴주렴. 두 번째 사실, 우파루파는 재생력이 뛰어나요. 대부분의 양서류들은 알다시피 재생력이 너무 뛰어나단다. 아무리 후드려 패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양서류들은 거친 자연환경에서 살아가다 안타깝게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중요 조직을 잃어도 시간이 지나면 원상복구되곤 하지. 그런데 우파루파의 재생 능력은 양서류 중에서도 지존 최강이란 걸 아니? 알아 몰라? 이씨. 어쨌든 우파루파는 팔다리가 잘린 뒤 재생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심정의 일부나 척추가 잘리더라도 다시 재생하는 등 죽음에 이르는 충격을 일격에 받지 않는 이상 다시 살아날 수 있단다. 지금도 어딘가에선 훌륭한 과학자들이 이 놀라운 재생 유전자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열심히 실험 중인데, 이 유전자의 비밀을 밝혀내고 다친 사람들에게 적용시킨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올지 상상해보렴.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자꾸 귀여운 포켓몬인 우파가 그 거친 싸움을 거치더라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를 알 수 있겠지. 우리 모두 화물차에 박치기를 당하더라도 우파루파처럼 쉽게 죽지 않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자꾸나. 세 번째 사실, 자연계의 우파루파는 모습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아는 우파루파는 다 자라야 몸 길이가 고작 15cm 정도 되지만, 원산지인 멕시코의 소치밀코 호수에 사는 녀석들은 무려 45cm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하는구나. 그리고 자연에서 살아가는 우파루파의 모습은 우리가 다 아는 우파루파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데, 뭔가 만지기만 해도 소름이 돋을 것처럼 거무튀튀하고 조금 징그럽게 생겼지. 자연에서 살아가는 우파루파들이 이렇게 생긴 이유는 바로 수온이 다르기 때문이란다. 낮은 온도에서 사람의 관리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파루파들은 이렇게 뽀얗고 핑크빛을 내지만,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몸 어딘가가 검어지는 등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 그래? 근데 이 녀석을 보고 있으니 뭔가 떠오르는 게 없니? 뒤에 달린 촉수들도 그렇고 옆 동네 만화동산에 나오는 용하고 좀 많이 닮았구나. 이쯤이면 그 만화 영화가 용을 다룬 게 아니라 우파루파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걸지도. 무튼 알면 알수록 우파루파는 참 신비하고 대단한 생명체구나. 네 번째 사실, 우파루파는 먹을 수 있어요. 우파루파를 사랑하는 낑낑이들은 이 영상을 여기까지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내가 힘들게 만들었으니 그냥 끝까지 보렴. 오늘날엔 우파루파가 그저 귀여운 반려도롱뇽으로 키워지고 있지만 멕시코 소치밀코 지역에선 과거 우파루파들이 소중한 단백질원으로 쓰여왔다고 하는구나.
하지만 지금은 심각한 환경오염과 멕시코 내에서 우파루파의 생태계가 인간들의 이익을 위해 훼손되는 바람에 개체수가 급감하였고 지금은 멸종위기 보호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처지가 되고 말았단다. 그런데 옆나라 섬나라인 일본에서는 우파루파를 대량 양식하는 것에 성공해서 몇몇 식당에선 우파루파를 아직도 식재료로 쓰고 있다고 하는구나. 주로 튀김으로 해먹거나 장어덮밥처럼 양념에 절여 밥과 함께 먹는다고 하는구나. 우파루파 요리를 먹은 사람들에 의하면 자라와 보고의 맛에 가까운 고급 고기의 식감이고 담백하고 비린내가 없으며 부드러운 장어 같다는 평이 많다고 하는구나. 뭐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난 아무리 맛이 난다고 해도 절대 못 먹을 것 같구나. 자, 오늘은 신비한 생물 우파루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우리나라에도 두 종류의 우파 좌파가 있지만 얘네들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중요한 건 다 미뤄두고 서로 싸우기 바쁘단다. 좀 그만 싸우고 이 험난한 세상을 위해 사이좋게 힘을 써줬으면 좋겠구나. 사실 우파루파에 대해 한 가지 더 알려주려고 했지만 오늘 메롱시티에서 누구랑 잠깐 만나기로 해서 이만 가봐야 해요. 자, 그럼 낑낑이들아 난 이만 간다잉.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보자고잉. 빠잉. 하지만 지금은 심각한 황공 자연에서 살아가는 이 우파루파들은 자라는 환경에 따라 생김새가 천차만별로 변하네.